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뉴스는 화물연대 파업 그 세 번째 영상입니다. 드디어 타결을 했습니다. 자, 국토부와 오늘 오후 10시쯤 넘어서 타결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고요. 결국에는 큰 피해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작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1조 6천억 정도가 넘는 산업 피해가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해결은 어떻게 됐느냐면 이 내용으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멘트와 숲치리 컨테이너로 적용 품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철강제와 일반 화물에도 확대 적용하라는 요구를 했었고, 또한 이 화물차 안전운임제 1몰을 당장 폐지하지 말고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당초 요구를 했었던 안전운임제 영속화는 어렵다라고 못은 좀 박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우리 3년 연장합시다. 그리고 일단 피해를 막읍시다. 우리 경제가 힘들어지면 결국 화물연대에도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좀 합의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일단 3년 동안은 휴전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3년이 끝나는 시기에 과연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는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밑에를 좀 보시면 소주나 맥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고 소진될 위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좀 막았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좀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선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은 회사들로만 좀 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철강업계, 그리고 석유화학업계, 자동차 업계가 많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선 포스코가 피해를 상당 부분 받습니다. 자, 냉연 공장, 그 다음에 선제 공장 등 가동을 중단을 했고요. 그래서 4,005만 톤, 그 다음에 4,500톤, 그리고 7만 5천 톤에 달하는 각각의 제품들이 파업이 끝날 때까지 생산되지 않을 전망인데 벌써 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생산을 못한 거죠. 그리고 하루 3만 5천 톤의 육송으로 물량을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이 냉연 소재 같은 경우에 냉장고나 세탁기, 건축용품, 주방용품, 욕조 이렇게 폭넓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만들고 파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피해가 좀 있을 수 있었지만 그나마 좀 막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들은 사실 지금 재고를 쌓아놓은 걸로 만들었다면 상관은 없겠지만은 포스코는 당장에 하루하루 판매액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주일치 약 한 5일 정도 에 해당하는 물량이 손해를 좀 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상 좀 좋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LX그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LG전자, LG그룹 계열의 제품 등을 국내로 운송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피해를 좀 받았고, 결국에 LX 판토스도 결국에 담당을 해서 물류를 운송을 해주는데 타격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비상장사이긴 하지만 LX 인터내셔널이 그 실적을 이어서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뭐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보이고, 여수산단의 롯데케미칼과 금호석화, 석유, 화학 등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품이 뭐 저장이나 이런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생산 실적이 있어도 지금 하루치만 하더라도 2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5일로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1조가 넘는 피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았고, 대형 설비는 가동을 멈추고 다시 켜는 데까지만 2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중단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한 달간 가동을 멈춘다고 할 경우 생산 차질이 금액만 6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6조 원.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최악의 상황들은 많이 피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내일부터 좀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해외 증시도 보시면은 뭐 그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지는 않아서 괜찮은 상황으로 흘러가지는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1,000대에서 2,000대 생산의 차질을 빚었고요. 평소에 50% 수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울산 공장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차에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좀 피해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금액으로 치면 이제 2,500억 정도라고 좀 보일 수 있겠고, 그리고 시멘트 업계도 피해를 상당 부분 받았는데 생산량 90%가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 규모는 752억 원으로서 다른 이제 업계보다는 굉장히 적지만 시멘트 자체가 그렇게 수익성이 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도 정말 큰 손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합의된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가뜩이나 좋은 호재가 없었던 이번 주인데 그나마 악재가 하나 거치면서 그나마 시장이 좀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 일으켰다고 볼 수 있겠고,
결국 양쪽에서 한 발씩 물러나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물론 타격이 원래부터 없었다면 괜찮았겠지만은 이미 입은 피해는 어쩔 수 없겠고, 이후에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회복력을 좀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좀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완만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좀 남아 있는 상태이지만, 남은 회사들은 피해를 보지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 입은 기업들에 대해서만 차트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한 번씩 살펴보는 영상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일봉입니다. 네, 뭐 초반부터 그렇게 좋진 않았었고 마지막까지도 큰 회복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뭐 회복을 한 거에 대비를 한다면,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여기 저가는 뚫지 못했지만은 차트를 깨고 내려오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여기가 이제 매수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철강업계에 보시면은 안정운임제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자체부터가 실적이 2분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은 3분기부터는 좀 실적이 더 악화가 좀 될 가능성은 있어요.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도 좀 조심을 하셔가지고 보수적으로 주가를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코로나 전주가까지도 한 번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당분간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체킹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은 22조 9천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코스피 12위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도세가 거세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매도 기조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호재들은 이미 전에도 있었죠. 전에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단기적으로 우선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번 달에 실적도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보다는 좀 금액이 좀 많이 깎여서 나올 거라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작년 PER, 올해 PER, 그리고 PBR까지도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의 매력은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배당금까지 추가적으로 17,000원에서 더 내리지만 않는다면 고배당 기조까지도 유지가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는 3분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아니겠죠. 3분기까지는 피해를 안 입을 것 같고 2분기까지만 좀 피해를 입을 거라서 실적 이후에 매수를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도 50% 정도 이제 피해를 봤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내려온 것도 같긴 한데, 우선 태양광에 대한 모멘텀이 좀 세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나솔루션, 네, 뭐 꾸준히 내려갈 때마다 하나솔루션도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수소 쪽과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으로는 많이 갖고 있는 게 하나솔루션이니까 여러분들이 괜한 뭐 수소 종목 건드리지 마시고 하나솔루션을 하나만 사더라도 뭐 태양광으로도 가고 풍력으로도 가고 뭐 수소로도 가고 다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풍력 쪽은 좀 제외이지만, 네, 결국에는 바닥에서 찍고 지금 전고점까지 거의 다다라온 상태이고, 이제 더 고점으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것은 이제 BBB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싶고요. 7조 5천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쌍끌이 매수가 일주일 동안 4번을 나오면서 굉장한 지금 매수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분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잘 나오진 않겠지만은 우선 모멘텀적으로 잘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PER, PBR이 좀 다소 좀 낮다. 네, 그래서 괜찮다라고 저 보고 있는 것이고, 또한 잠시만 좀 살펴보자면 오시아이도 태양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크게 내려가진 않았을 건데, 네, 여기도 13만 원은 지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시아이 같은 경우에도 좀 주가상으로 좀 많이 여기는 좀 물량이 많네요. 좀 잘 빠지고 이랬던 회사라고 제가 과거에 매수할 때 기억을 하고 있는 회사라서, 혹시라도 좀 최근 이 흐름 속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다면 매수를 한번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사실 그건 좀 힘들게 좀 됐고요. 1분기,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오는 회사이고 PR 저평가에 배당금까지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LX 인터내셔널을 보겠습니다. 자, 물론 뭐 LX 판토스 같은 경우에도 피해를 받긴 했지만, LX 인터내셔널은 LX 판토스보다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니켈, 리튬 이런 원자재에 대해서 그 광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수익성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상사 중에서는 LX 인터내셔널이 굉장히 특이하게도 사업들을 여러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 또한 LX 인터내셔널 자체적으로 그 현금을 이용해서 많은 회사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결국에 보시면은 바이오매스에 대한 발전소도 또 인수를 좀 했고, 1분기 실적 좋고 2분기도 좋게 나올 거라 보고 있고, PR 저평가, PBR도 저평가, 거기에 배당은 고배당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LX 인터내셔널 또한 굉장히 좋겠지만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투자하기에는 좀 너무 늦은 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LG전자를 투자하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장기적인 모멘텀을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하자고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10만 원도 깨지면서 굉장히 역사적 적점으로 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LG 주들이 전체 다 좋지 않죠. LG생활건강, LG전자, LG화학, 근데 뭐 LS인터내셔널 정도만 좋고 나머지 기업들은 좋지 않은 상태인데요. 결국엔 주봉상으로 계속 저점으로 가면 갈수록 비중 확대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결국에는 없어서 못 판 건 아니고 결국엔 자재가 없었던 거였고 자재가 아무래도 이제 수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여서 부족한 상태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적의 타격은 없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시향이 바뀌어서 아무래도 내일부터는 상승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10만 원 이하까지 떨어진 거는 굉장히 과대낙폭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일단 시가총액이 15조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코스피 21위 상장사입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엄청난 매도세가 있었고요. 오늘은 그래도 쌍끌이 매수로 좀 버텨줬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뭐 별다른 뉴스는 없고 결국엔 시장의 하락도 있었지만 10만 원을 깨면서 투자 심리도 악화된 것도 네,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뭐 분기 실적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보단 잘 나오겠고 전분기 대비는 잘 나오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예상 실적에는 좀 부합하는 그런 실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PER 5배밖에 되지 않고요. PBR도 1%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이 조금 낮긴 합니다. LG가 전체적으로 좀 배당금이 좀 낮아요. 그래서 우선 LG전자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LG화학도 60만 원까지 찍었다가 다시 한번 50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결국에는 화학 쪽에서 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는 보수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지금 국면이 있고, 기관이 좀 매수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외국인은 올 매도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은 여러 가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정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보다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사 내에서 영업이익이 1위로 지금 달성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네,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2분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그게 과연 달성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PR 17배 다소 좀 높습니다. PBR 1.56배 다소 높습니다. 네, 배당금이 10만 원이 넘긴 한데 주가에 비하면 높다라고 할 수는 없죠. 시가총액 39조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코스피 7위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도 오늘 좀 반등을 했었던 것 같은데 보합으로 마감을 했네요. 결국에 20만 원 밑으로 깼고 결국에는 저점에서 20만 원까지는 차분하게 좀 올라온 상태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좀 저점 매수를 좀 놓쳤는데 월봉상으로 보시면 아직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매수하십시오. 위아래로 흔들릴 거니까 차근차근 매수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다 싶고 신재생 에너지 2차전지 이쪽에 부각이 된다면 롯데케미칼 분명히 갈 수 있는 회사라서 좀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인의 엄청난 매도세, 기관의 매수세로 좀 버텨지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 롯데정밀화학을 지분을 늘렸기 때문에 연결자회사로도 편입이 될 거라 실적도 지금 조정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 이유로서 지분을 늘린 거로도 볼 수 있겠네요. 연결 편입 실적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 단기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실적도 좋지 않지만 그런 것 재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네, 편입을 늘린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롯데정밀화학을 통해서 수소 쪽으로 혹은 암모니아 이쪽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 지배력을 좀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영역도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우선 PR 좀 높고요. PBR이 좀 낮다라는 거. 하지만 배당금은 좀 쏘쏘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롯데케미칼도 굉장히 잘 보시면 좋습니다. 네, 금호석유 보시면 금호석유도 여러 가지로 좀 엮여 있는데 실적이 일단 좋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같이 좀 내려갔고 일단 바닥은 좀 깨고 내려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월봉상으로도 완벽한 저점에는 아직 다가오진 못했지만은 곧 뚫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네요. 자, 4조 5천억 되는 코스피 72 상장사고요. 기관이 최근에 매수를 쭉 해줬고요. 외국인이 번갈아서 좀 매수를 해줬지만은 전체적인 물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매도, 기관의 매수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고서도 읽어드렸기 때문에 보고서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분기, 2분기 실적이 점차적으로 안 좋습니다. 특히 MB, 라텍스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PBR 작년보다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도 어느 정도 주긴 하는데 6%? 작년에 6%. 올해는 뭐 EPS가 내려가고 배당금 이 정도 준다고 하면 뭐 한 7%, 8%까지는 준다라고 해석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배당금 자체로는 좀 낮게 좀 평가가 돼서 어쨌든 금호석유 내외부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피해를 받았고 그 다음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우선 영업이익이 좀 많이 깎일 거라서 1분기에 뭐 해당하는 만큼 아마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2%대 내려갔고 뭐 그 전날에도 뭐 3, 4% 내려갔고 결국에는 수익성으로 좀 버티고 있다가 결국엔 또 안 좋은 뉴스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이 있다라면 지금 현대차를 또 한번 매수를 해서 보유 물량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늘려갈 생각이고 여기 좀 천천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떨어진 거 사실 뭐 우리가 16만 2천원까지 봤기 때문에 사실 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내려갔던 이유도 명확하잖아요. 파업 때문에 내려갔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파업이 끝나면 올라올 거라는 것도 예상이 되죠. 그래서 내일 뭐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건 좀 시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봉상으로 바닥을 찍어버렸어요. 요것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6월 말이 되면 점진적으로 이 바닥이 꼬리를 달면서 쭉 위로 올라올 거라 보고 시가총액 36조 되는 코스피 8위 회사입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많이 팔았고요. 네, 근데 전체적인 기조로 봤을 때도 대량 매도가 나왔고
기간마저도 대량 매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파업의 직격탄은 현대차가 좀 받았고 결국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분기에는 사실 실적이 좀 망친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좋지 않은 걸로 좀 우려가 돼서 주가가 좀 천천히 올라간다면 저는 오히려 평단가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못 담으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오히려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한 100만 원 정도 넘게 좀 담아볼까. 그래서 보유 금액 한 1000만 원대까지로도 좀 맞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한 700 정도에서 800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중이고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한 1000 정도까지는 맞춰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 평균가 아래로. 그랬을 때 제 예상 단가가 현대차 같은 경우 3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되게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말이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장기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기 투자로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현대차는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뭐 배당을 받으면서 그냥 쭉 끌고 갈 생각이라서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재 주가로서는. 왜냐면 상황이 모두 다 정리되고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멘텀이 반영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뭐 거의 뭐 인생 주식으로 매수하실 분들만 목표 주가를 그 정도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연말까지 상황이 좋아진다면 뭐 25만 원, 30만 원까지는 뭐 금방 도달할 거라 보고요. 그 이후가 중요하겠죠. 로보틱스라든가 유엔 사업이 어떻게 발현이 되고 어떻게 시작이 될지를 한번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물연대 파업이 해결돼서 좀 다행이고요. 한 가지 좀 악재가 하나가 더 있다면 우체국 택배가 또 파업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악재이긴 한데 그 부분도 조금 빠르게 이번에 교훈을 삼아서 이번 정부가 빠르게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